안녕하십니까. 로고스 논술학원 소지선 강사입니다. 네, 이번 설명에는 이제 고3 학생들이 논술 전형을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논술 전형을 어떻게 준비해야 자신이 이제 논술 전형으로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지 이제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논술 전형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이 이제 논술 전형을 어떻게 대비를 하고 어떤 식으로 이제 준비를 해야 효과적으로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네, 저는 이제 대치동하고 목동에서 약 한 15년 정도 이렇게 논술 강의, 입시 논술 강의를 전문적으로 지도를 했고요. 이제 제 프로필 궁금하시면 이렇게 보시라고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자, 이제 학생들별로 뭐 내신이라든지 모의고사 성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의 이해도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성적별로 이렇게 이제 제가 지도했던 학생들 합격 사례를 준비를 해 보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내신이나 아니면은 수능 모의고사 성적하고 유사한 이런 성적대 학생들 합격 사례를 참고를 해서 앞으로 내가 논술 전형을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지 한번 이렇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A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상위권 학생에 속하는 학생이었는데요. 이 학생은 일단은 강남에 위치한 좀 유명 자사고 학생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다시피 내신은 4등급 중반대를 이제 보였지만 이 학교 자체가 워낙 내신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학교였기 때문에 사실 이제 모의고사 성적에 비해서는 내신이 오히려 잘 나오지 않는 그런 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학생 생기부를 봤는데 뭐 이제 국영수사 이렇게 주요 과목들 이제 내신 점수를 보면 다 90점대 이상 되게 좋은 점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신 경쟁이 이제 굉장히 치열한 학교라서 내신이 거의 4등급, 5등급대를 보였던 그런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제 학생부 전형을 준비하기에는 좀 내신이 많이 또 불리한 케이스였고 또 학교 자체가 학생들이 이제 정시 중심으로 공부를 시키는 학교였기 때문에 비교과도 사실은 이제 별다르게 열심히 준비를 하지 않아서 수시에서는 사실은 학생부 전형을 준비하기에는 굉장히 불리한 케이스였어요. 근데 이제 반면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신에 비해서 이제 모의고사 성적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은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 평균적으로 1등급 내지 2등급을 보이는 학생이었는데 근데 또 이제 비슷한 그런 지금 모의고사 성적을 보이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또 막상 수능을 보면 실제 내가 이제 3학년 때 이렇게 받았던 성적과 조금 다르게 실제 수능에서는 성적이 조금 하락하는 경우를 보이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게 하락한다기보다는 사실 이제 뭐 3월 같은 경우에는 같은 동급생들끼리 보는 모의고사지만 이제 6월이나 9월에는 재수생, 반수생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수능에서 진짜 자기 실제 경쟁자들하고 이렇게 시험을 보게 되면 내가 이제 알고 있었던 모의고사 점수와 달리 실제 성적은 조금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기 모의고사 성적 1, 2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주로 논술 전형에서는 이제 지금 보다시피 이제 세계합 6등급인 학교들을 주로 이제 목표로 이렇게 지원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 수능 성적 결과는 이제 평균 모의고사 성적보다 1등급씩 좀 전반적으로 많이 하락을 해서 뭐 국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3등급도 나오고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학생은 사실 논술 전형을 이제 준비하지 않았으면 실제 정시로는 자신이 평소에 이제 목표로 했던 대학을 굉장히 가기 어려웠던 그런 좀 학생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논술 전형은 이제 이렇게 다행히 잘 준비를 해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논술 전형으로 서강대와 성대와 이대를 모두 합격하는 그런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었고요. 외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예비 번호를 받았을 정도로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이제 논술 전형에서 탁월한 어떤 성과를 거뒀던 친구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비슷한 성적대 친구들이 아무래도 이제 정시에 좀 많이 욕심을 내다 보니까 수능 공부에만 더 내가 집중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게 내 수능 모의고사 준비하고 대비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많이 뺏지는 않을까. 굉장히 이제 좀 걱정할 수 있는데 저도 이제 이 친구 지도할 때 당연히 시간을 되게
되게 이제 효율적으로 조금 분배하라고 이렇게 이제 그 공부 전략을 짤 때 그렇게 추천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이 친구가 토요일 그 저녁 타임을 그 이제 학원에 와서 제 수업을 들었었는데 이제 이렇게 주말 저녁 이렇게 이제 사실 조금 잘못하면 이렇게 뭐 좀 나태해지기 쉬운 시간인데 논술 딱 그 저녁 준비하겠다고 그 시간 알차게 와서 그 시간은 이제 논술 전형에 투자를 하고 나머지 이제 그 주중이라든지 주말에 나머지 시간들은 수능 대비하는데 이렇게 이제 투자를 해서 결국 이제 이 친구가 요 학교들을 합격할 수 있었던 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능 최저가 가장 높은 학교들에 속하기 때문에 그 모의고사 성적 관리를 하지 못하면 이제 이 학교들을 결과적으로 또 지원해서 합격하지 못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만약에 내가 이제 이 친구와 비슷한 그런 상황에 있다면 요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평균 2등급 정도로 이렇게 모의고사 성적을 잘 관리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논술 전형을 병행을 해서 이렇게 이제 논술 전형으로 좀 최상위권 학교들 목표로 준비를 해보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위권 성적대에 속하는 B학생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B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고 출신 학생이었고요. 그래서 내신은 이제 2등급 후반대에서 3등급 초반대를 보이는 학생이었는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 이제 보여지는 내신으로는 그 학생부 전형으로는 이제 서울 안에 있는 중상위권 이상의 좀 좋은 대학을 지원하기 어려운 성적이었고요. 그다음에 모의고사 성적도 비슷해서 이제 2등급, 3등급 또 간혹 성적이 떨어질 때는 과목에 따라서 4등급을 찍기도 하는 이런 학생이었기 때문에 정시로도 사실은 조금 만족할 만한 대학을 가기 어려운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B학생처럼 뭔가 그 학생부 전형도 정시도 되게 애매한 지금 입장에 처한 학생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는 또 더더군다나 이렇게 막 뭔가 그 선생님에 대한 호불호도 심해가지고 자신한테 맞는 선생님이 아니면은 조금 수업도 잘 듣지 못하고 적응을 굉장히 잘하지 못하는 조금 예민한 약간 여학생이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이 그 이제 뭐 여러 논술학원들을 조금 다니면서 방황을 하다가 그 이제 논술 수업을 들었는데 그 방황했던 이유가 일단 뭐 아까 얘기 드렸듯이 선생님에 대한 호불호라는 게 결국은 수업 내용하고 직결될 건데요. 논술을 처음 시작하는데 뭔가 기초부터 체계적으로 배워보지 못하고 바로바로 이제 대학 입시 기출 문제를 이렇게 이제 풀리는 그런 스타일의 수업을 듣다 보니까 논술에 굉장히 이제 그 어려움만 느끼고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약간 좀 포기하고 싶었다고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딱 왔을 때 이미 논술을 한두 달 정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글쓰기 실력이 굉장히 사실은 거의 기초나 다를 바 없을 정도로 부족한 상태였었기 때문에 논술 처음 이제 기본 유형부터 다시 시작을 해서 기초를 잘 다듬어서 이제 이렇게 실력을 차근차근 점진적으로 향상시켜서 이 친구가 다행히 그렇게 함으로써 논술에 재미를 붙이고 흥미를 느껴서 이제 포기하지 않고 논술 전형을 끝까지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도 논술 전형으로 홍대와 숙대 모두 합격하는 굉장히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었는데요. 요 비슷한 상황의 학생이라면 그 홍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이전에 시험을 보는 몇 안 되는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실제 경쟁률이 굉장히 좀 낮은 편에 속하는 학교거든요. 그리고 홍대가 이제 최저 기준도 까다롭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 홍대 최저를 맞출 수 있고 그다음에 그 한번 이제 그 정시로는 사실은 이제 좀 홍대를 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렇게 최저를 잘 맞추고 수능 전에 실제 경쟁률이 낮은 이런 학교들을 공략해 보는 것도 이제 굉장히 그 합격률을 높이는 그런 좋은 어떤 전략이 될 수 있어요. 그거 좀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C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제가 두 케이스를 준비를 했는데 두 학생의 사례를 준비를 했는데 그 위에 학생이랑 밑에 학생은 다 일반고 학생들인데 이제 위에 학생은 일반고 학생 중에서도 좀 내신이 좋지 못한 4등급 초반대 학생이었고 아래 학생은 이제 2등급 중반대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뭐 아래 학생이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더 잘한 건 아니었고요. 공립 그 학교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내신 경쟁이 별로 치열하지 않아서 이 친구가 이제 모의고사 성적에 비해서 내신 따기가 굉장히 좀 수월한 학교라 그런 이점이 있어서 내신 관리가 조금 잘 됐던 것뿐이지 성적대는 사실 둘 다 비슷비슷해서 그 뭐 거의 모의고사 성적이 약간 이제 3, 4, 3, 4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시로는 뭔가 조금 인서울 하기가 어려운 굉장히 조금 그런 좀 절박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제 일찌감치 그 논술 전형 중심으로 내가 수시를 준비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애시장도 이제 정말 난 6논술 딱 목표로 이렇게 준비를 했던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위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친구가 사실 집도 굉장히 멀었거든요. 그 세종시에서 무려 대치동까지 그 일요일 오전 9시 수업을 들었던 친구인데 새벽 6시에 일어나가지고 정말 그 내신 휴강했던 그 딱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한 주씩 빼고는 파이널까지 한 번도 정말 수업을 빠지지 않고 정말 성실하게 이렇게 논술 준비를 했던 학생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사실 이제 그 첨삭 받을 때 굉장히 많은 지적을 받고 글쓰기 이제 기초도 너무 부족하고 독해력도 별로 좋지 못한 학생이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논술 실력이 굉장히 많이 향상이 돼서 그 서울여대 논술이 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최저를 잘 맞춰서 서울여대를 합격할 수 있었고 이 친구 이제 소원이 그 자기는 이제 세종시에 있는 그쪽 대학은 가기 싫다. 학교 선배들 보면은 이제 그 고등학교 나와서 또 지역 대학교 이렇게 가면은 뭔가 자기는 서울로 꼭 대학을 오고 싶었다. 이게 뭔가 대학 간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렇게 서울로 탈피하고 탈세종하고 싶었던 이런 친구였는데 다행히 이렇게 이제 좋은 결과를 거둬서 굉장히 주변의 부러움을 많이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 학생 같은 경우도 그 사실은 이제 비슷한 학생이었는데 이 친구는 이제 서울에 사는 학생이었는데 논술 전형으로는 인하대랑 외대 글로벌 캠퍼스를 지원을 했고요. 위 친구와 달리 이 친구는 애시당초 사실은 거의 최저를 아예 거의 못 맞추는 상황이라 다 최저 없는 학교들만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실 게 외대 같은 경우에는 캠퍼스가 이원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캠퍼스는 최저가 없기 때문에 내가 최저 맞추기 어려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외대 서울 캠퍼스가 아니라 이렇게 글로벌 캠퍼스를 지원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하대랑 이제 외대 글로벌 캠퍼스를 논술 전형으로 준비해서 합격을 할 수 있었고 두 학교는 사실은 이제 그 논술 시험을 출제하는 유형이 이렇게 정해진 정형화된 학교였기 때문에 이 친구가 이제 처음에는 논술을 잘 못했지만 어느 정도 논술 기초 실력을 쌓아서 이렇게 고정적으로 출제되는 유형에 맞춰서 반복적으로 파이널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던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최저를 맞출 자신이 없거나 아니면 최저가 굉장히 이제 맞춰도 그 거의 제일 낮은 쪽의 대학을 맞출 그런 성적이다 싶은 학생들도 결국은 그 최저 없거나 최저 낮은 대학들도 논술 시험이 로또가 아니라서 논술 전형을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논술에 대한 실력이 탁월한 학생들만 붙을 수 있거든요. 이런 학교들이라고 해서 뭐 그 논술 시험의 난이도가 결코 쉽지 않고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어려운 학교들도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그 논술 수업이 이 친구들이 이제 자기의 어떤 재심은 독해력 향상이나 논술고사 지원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필수 배경 지식 함양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 또 사례를 참고해서 나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좀 잘 준비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논술 전형 이렇게 이제 준비를 어떻게 이제 수업을 통해서 그럼 대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가 이제 간단하게 그 제가 이제 제 수업 방법이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논술이라는 것도 결국은 기초부터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뿐만 아니라 저희 로고스 논술학원의 수업은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도 재밌고 쉽게 수업을 들을 수 있게 체계적인 수업 커리큘럼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처음 시작하는 기초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기본 유형들 연습하는 기본 과정이 존재를 하고요. 기본 과정을 완수하면 기본 과정보다 더 어렵게 난이도가 높은 유형이나 아니면은 기본 과정에서 배웠던 유형의 변형태의 유형들을 이제 준비해보는 심화 과정까지 이제 완수를 하게 되고요. 기본 과정과 심화 과정을 통해서 논술고사에 출제되는 기본 이제 유형들을 철저하게 익혔다면 이제 실제 대학 기출 문제를 가지고 모의고사처럼 이제 매시간 풀어보는 실전 모의고사 과정을 밟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저희가 그 9월 달에 그 여러분 이제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수업 듣고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했던 것들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첨삭을 해뒀다가 이제 각 학생의 어떤 그 글쓰기 성향에 맞게 적합한 학교를 지원할 수 있게 이제 9월 달에 모평을 보고 나면 수시 원서 상담을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대학에 지원할지 확실하게 이제 결정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 이제 9월부터 11월까지는 실제 논술 시험에 대비해서 각 대학별로 파이널 과정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은 당연히 논술 수업의 꽃은 직접 자신이 이제 실제 대학 기출 문제를 열심히 이제 실전처럼 글쓰기를 해보고 그다음에 내가 작성한 답안에 좋은 점과 그다음에 좀 부족한 점, 수정할 점에 대해서 그 이왕이면은 대학 채점 기준이라든지 논술 기본 원리들을 꿰뚫고 있는 이제 논술 전문 선생님들의 첨삭을 받아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저도 학생들 수업할 때 글쓰기와 첨삭을 결국 가장 중요하게 사실 여기는 부분인데요. 이제 학생들이 제출한 답안을 제가 직접 서면 첨삭을 해뒀다가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오면은 1대1로 돌아가면서 대면 첨삭을 진행하고요. 그때 이제 예시 답안을 제공을 해서 학생들이 이제 그 자기 답안에서 부족한 점 첨삭받은 부분을 제 예시 답안을 참고해서 이제 보완을 해서 다시 고쳐 쓰는 리라이팅 과제를 또 제가 이제 부여를 해요. 그래서 그 리라이팅을 해오면 또 그 리라이팅에 대해서 또 다시 이제 만족할 때까지 계속 이제 재첨삭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 글쓰기에 있어서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계속 보완해 나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화면에 보여지는 건 제가 실제 그 학생 답안 첨삭한 사례를 이렇게 이제 파일로 그래서 검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수정할 부분이고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잘 쓴 부분 이렇게 이제 가시적으로 구분될 수 있게 첨삭을 했고요. 검은색으로 이제 표시된 부분 수정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문제점과 솔루션에 대해서 밑에 빨간색으로 제가 이제 이렇게 첨삭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이제 저랑 1학기 동안 여름방학까지 이제 열심히 이렇게 수업을 듣고 나서 9월 모평 보고 나면 결과적으로 이제 중요한 게 그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기 위해서 수험생 개개인에 맞는 어떤 최적의 대학을 선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을 잘할 수 있게 선생님이 이제 원서 지원할 때 도움을 주고자 학생별로 상담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학생의 이제 내신과 그다음에 모의고사 성적 기반으로 이제 최저 맞는 대학들뿐만 아니라 그 학생 개개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글쓰기 성향에 맞춰서 어떤 대학에 지원했을 때 내가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게 합격할 수 있는지를 선생님은 이제 그 대학별로 논술고사 출제하는 유형이라든지 이제 스타일 채점 기준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학생 여러분하고 상담을 해서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대학들로 지원을 했을 때 당연히 이제 그동안 논술 열심히 준비한 그 노력에 보답할 수 있게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학 부응할 수 있게 이제 잘 합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네, 그래서 이제 수업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설명회를 통해서 처음 그 논술 시작하는 학생들 이제 개개인 그 상황별로 그 이제 비슷한 성적대 사례들 참고할 수 있게 준비를 해드렸고 또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제 수업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긴 설명해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로고스 논술학원 명문대 팀장 소지선 강사였습니다.